혹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마치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운이 없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원인을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올가매어 결국에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극심한 소진 상태, 즉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그 10가지 심리적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도한 드라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결말이 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원치 않게 맡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드라마, 즉 갈등과 혼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끊임없는 혼돈의 상태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마치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기억과 경험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건 내 상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점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종 기술이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정신적 학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으니 만성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극심한 감정의 억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꿀꺽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대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화병이라는 고유한 용어까지 가지고 있지요. 풀지 못한 감정들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혔다가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며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내부의 스트레스와 싸우게 만들므로써 결국 만성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애정 공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여 당신을 밀어냅니다. 이런 당근과 채찍 방식의 행동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다시 그의 좋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킵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변덕스러운 애정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통제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소진된 느낌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적인 상호의존 관계, 즉 코드펜던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되는 이 상태는 극도로 소모적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존감을 모두 상대방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지치고 공허한 느낌만을 남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만성피로와 번아웃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의 무뎌짐, 즉 정서적 마비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혼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멀게만 느껴지고 더 이상 감정에 연결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감정의 볼륨이 음소거된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마비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압도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마음의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감정과의 이러한 단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갇히게 되면 그들은 종종 우리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킵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은
우리를 완전히 외롭고 압도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합니다. 마치 이 힘든 싸움을 세상에 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댈 사람, 감정을 나눌 사람,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든든한 울타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실제보다 10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연구의 한 전문가는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이는 피해자가 학대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모든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함으로써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가속화시킵니다. 8번째는 심각한 수면 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는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곱씹고 다음에 닥쳐올 드라마를 예상하며 머릿속이 쉴 틈이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잠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마치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한 수면 전문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면의 최악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뇌는 항상 텅 빈 연료 탱크처럼 삐걱거립니다. 잠 못 이루는 막장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항상 피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9번째는 해리 현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을 때 우리는 감정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로부터 정신적으로 로그아웃하거나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리라고 부르는데 상황이 너무 압도적일 때 우리의 마음이 잠시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로부터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인지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해리 현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분리 상태는 결국 우리를 멍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로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몸은 마치 항상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활성화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우리 몸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분야의 한 최고 권위자는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를 끊임없는 준비 상태로 유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매일매일이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의 연료를 영원히 바닥낸 채 달리게 함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이 10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력과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혹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마치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운이 없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원인을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올가매어 결국에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극심한 소진 상태, 즉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그 10가지 심리적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도한 드라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결말이 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원치 않게 맡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드라마, 즉 갈등과 혼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끊임없는 혼돈의 상태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마치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기억과 경험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건 내 상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점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종 기술이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정신적 학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으니 만성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극심한 감정의 억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꿀꺽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대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화병이라는 고유한 용어까지 가지고 있지요. 풀지 못한 감정들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혔다가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며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내부의 스트레스와 싸우게 만들므로써 결국 만성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애정 공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여 당신을 밀어냅니다. 이런 당근과 채찍 방식의 행동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다시 그의 좋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킵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변덕스러운 애정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통제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소진된 느낌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적인 상호의존 관계, 즉 코드펜던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되는 이 상태는 극도로 소모적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존감을 모두 상대방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지치고 공허한 느낌만을 남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만성피로와 번아웃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의 무뎌짐, 즉 정서적 마비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혼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멀게만 느껴지고 더 이상 감정에 연결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감정의 볼륨이 음소거된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마비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압도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마음의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감정과의 이러한 단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갇히게 되면 그들은 종종 우리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킵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은 우리를 완전히 외롭고 압도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합니다. 마치 이 힘든 싸움을 세상에 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댈 사람, 감정을 나눌 사람,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든든한 울타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실제보다 10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연구의 한 전문가는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이는 피해자가 학대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모든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함으로써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가속화시킵니다. 8번째는 심각한 수면 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는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곱씹고 다음에 닥쳐올 드라마를 예상하며 머릿속이 쉴 틈이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잠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마치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한 수면 전문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면의 최악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뇌는 항상 텅 빈 연료 탱크처럼 삐걱거립니다. 잠 못 이루는 막장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항상 피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9번째는 해리 현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을 때 우리는 감정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로부터 정신적으로 로그아웃하거나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이라고 부르는데 상황이 너무 압도적일 때 우리의 마음이 잠시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로부터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해리 현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분리 상태는 결국 우리를 멍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로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몸은 마치 항상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활성화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우리 몸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분야의 한 최고 권위자는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를 끊임없는 준비 상태로 유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매일매일이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의 연료를 영원히 바닥낸 채 달리게 함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이 10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력과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혹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마치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운이 없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원인을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옭아매어 결국에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극심한 소진 상태, 즉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그 10가지 심리적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도한 드라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결말이 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원치 않게 맡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드라마, 즉 갈등과 혼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끊임없는 혼돈의 상태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마치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기억과 경험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건 내 상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점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종 기술이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정신적 학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으니 만성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극심한 감정의 억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꿀꺽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대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화병이라는 고유한 용어까지 가지고 있지요. 풀지 못한 감정들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혔다가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며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내부의 스트레스와 싸우게 만들므로써 결국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애정 공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여 당신을 밀어냅니다. 이런 당근과 채찍 방식의 행동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다시 그의 좋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킵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변덕스러운 애정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통제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소진된 느낌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적인 상호의존 관계, 즉 코드펜던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되는 이 상태는 극도로 소모적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존감을 모두 상대방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지치고 공허한 느낌만을 남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의 무뎌짐, 즉 정서적 마비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혼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멀게만 느껴지고 더 이상 감정에 연결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감정의 볼륨이 음소거된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마비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압도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마음의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감정과의 이러한 단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갇히게 되면
그들은 종종 우리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킵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은 우리를 완전히 외롭고 압도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합니다. 마치 이 힘든 싸움을 세상에 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댈 사람, 감정을 나눌 사람,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든든한 울타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실제보다 10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연구의 한 전문가는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이는 피해자가 학대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모든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함으로써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가속화시킵니다. 8번째는 심각한 수면 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는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곱씹고 다음에 닥쳐올 드라마를 예상하며 머릿속이 쉴 틈이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잠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마치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한 수면 전문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면의 최악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뇌는 항상 텅 빈 연료 탱크처럼 삐걱거립니다. 잠 못 이루는 막장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항상 피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9번째는 해리 현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을 때 우리는 감정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로부터 정신적으로 로그아웃하거나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리라고 부르는데 상황이 너무 압도적일 때 우리의 마음이 잠시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로부터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인지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해리 현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분리 상태는 결국 우리를 멍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로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몸은 마치 항상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활성화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우리 몸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분야의 한 최고 권위자는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를 끊임없는 준비 상태로 유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매일매일이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의 연료를 영원히 바닥낸 채 달리게 함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이 10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력과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혹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마치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운이 없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원인을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올가매어 결국에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극심한 소진 상태, 즉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그 10가지 심리적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도한 드라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결말이 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원치 않게 맡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드라마, 즉 갈등과 혼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끊임없는 혼돈의 상태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마치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기억과 경험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건 내 상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점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종 기술이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정신적 학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으니 만성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극심한 감정의 억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꿀꺽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대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화병이라는 고유한 용어까지 가지고 있지요. 풀지 못한 감정들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혔다가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며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내부의 스트레스와 싸우게 만들므로써 결국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애정 공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여 당신을 밀어냅니다. 이런 당근과 채찍 방식의 행동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다시 그의 좋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킵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변덕스러운 애정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통제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소진된 느낌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적인 상호의존 관계, 즉 코드펜던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되는 이 상태는 극도로 소모적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존감을 모두 상대방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지치고 공허한 느낌만을 남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의 무뎌짐, 즉 정서적 마비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혼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멀게만 느껴지고 더 이상 감정에 연결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감정의 볼륨이 음소거된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마비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압도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마음의 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감정과의 이러한 단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갇히게 되면 그들은 종종 우리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킵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은 우리를 완전히 외롭고 압도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합니다. 마치 이 힘든 싸움을 세상에 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댈 사람, 감정을 나눌 사람,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든든한 울타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실제보다 10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연구의 한 전문가는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이는 피해자가 학대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모든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함으로써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가속화시킵니다. 8번째는 심각한 수면 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는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곱씹고 다음에 닥쳐올 드라마를 예상하며 머릿속이 쉴 틈이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잠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마치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한 수면 전문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면의 최악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뇌는 항상 텅 빈 연료 탱크처럼 삐걱거립니다. 잠 못 이루는 막장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항상 피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9번째는 해리 현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을 때 우리는 감정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로부터 정신적으로 로그아웃하거나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이라고 부르는데 상황이 너무 압도적일 때 우리의 마음이 잠시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로부터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인지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해리 현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분리 상태는 결국 우리를 멍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로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몸은 마치 항상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활성화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우리 몸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분야의 한 최고 권위자는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를 끊임없는 준비 상태로 유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매일매일이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의 연료를 영원히 바닥낸 채 달리게 함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하는 이 10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